안녕하세요. 아고라TV 가족입니다. 우연히 김호중 씨의 천상재회를 듣고 팬이 되었습니다. 팬카페 가입하고 얼마 뒤 팬카페의 소동이 있어 정치학 박사님 아고라님께 울호중이 우야노 당신이 대안을 만들어 보아요 라고 넌지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고 있는 호중 씨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꼬발랐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 차 운전할 때 호중 씨의 노래를 매일 듣다 보니 아고라님도 노래가 주는 감동을 느꼈는지 며칠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고라TV 2020년 6월 5일 방송한 김호중 팬카페 소유권 분란 원인과 해법입니다. 그때 아고라님은 김호중에게 새로운 팬카페를 만들어 나와야 한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몇 달 안에 이전의 회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도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내심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호중 씨는 보름 뒤 6월 20일 진짜 카페를 새로 개설하였고 아리스들은 하나둘 새로운 카페로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호중 씨가 아고라TV를 보고 새로운 팬카페를 개설하지는 않겠지만 아고라님의 대안 제시는 반항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님의 말은 맞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12월 29일 카페 회원이 10만이 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것도 2020년을 마감할 무렵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와 아리스가 더불어 한 1년은 무한 감동의 연속입니다. 거의 2020년만 영화를 만들어도 나의 살아온 살만큼의 무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 해는 호중 씨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많은 아리스들의 사랑, 연민, 그리움, 아픔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들도 2020년 한 해 호중 씨만큼 힘든 짐을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호중 씨는 가시밭길을 걸었지만 아리스들이 신발도 신겨주고 물도 주고 같이 했기에 그 힘든 길을 완수했던 것 같습니다. 연이어 여러가지 구설수, 기자,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고라님은 계속 반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하고 학자라서 항상 공격 뒤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밀리언셀러 김호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앨범 발매할 때 하퍼 밀리언에 만족했습니다. 얼마 뒤 클래식 앨범이 나오고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힘든 것을 우리 아리스들이 해냈습니다. 공든 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리스가 모여 큰 탑을 만들었습니다. 아리스의 눈물, 쌈지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저희 쌈지돈도 아주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급기야 카네기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리스가 일군 하나의 신화입니다. 2020년 10만 양병설을 준비했습니다. 그 명분은 펜트롯 김호중이 세계로 진격하기 위함입니다. 아리스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2020년 역사를 보면 아리스는 무소불위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처음 저는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클래식의 문외한이고 영어 프랑스 이태리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클래식 앨범은 아리아 집 이탈리아 칸촌의 집으로 나뉩니다. 마이 페브릿 아리아스, 마이 페브릿 송즈로 나뉩니다. 다행히 곡들은 클래식이지만 많이 들었던 곡이고 호중씨가 방송 등에서 부른 곡도 많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생소한 음악이라 좋은지 몰랐습니다. 2번, 3번 반복을 더할 때마다 그 깊이가 배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저 또한 성악을 배우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많이 엄치거든요. 클래식 곡을 들으면 호중씨 노래에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클래식 곡에서 리듬을 느끼는 나를 보고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클래식을 하는데 꺾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호중씨가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성악가에게 성악을 배웠다면 아마 이런 유연한 노래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클래식 성악 형식에 길들여져 자유로움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앨범을 듣고 있으면 그가 부른 천상재해의 소리도 느껴지고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열애, 고맙소의 운율도 느낍니다. 다른 성악가가 부른 같은 노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성악은 문외한이라 기교, 기법,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는 하지 못하지만 호중씨의 노래는 내 귀에는 분명 달랐습니다. 호중씨의 노래에서 트로트적인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민요도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성악가의 노래는 들으면 숨이 막힙니다. 외국어로 하다 보니 소리가 과해서 듣고 있으면 숨이 찹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을 흉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숨을 쉬어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중씨가 부르는 노래는 유연합니다. 성악곡이지만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곡명이 그와 같이 내 배에서 내 가슴으로 내 귀로 올라와 나도 따라 숨을 뱉습니다. 그러면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할 때 내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호중씨 노래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특히 오페라 아르의 여인 중 페테리코의 탄식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끄기,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곡인 것 같습니다. 성악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끄기, 바이브레이션, 변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김호중표 트롯입니다. 아니, 김호중표 성악입니다. 아고라님이 호중씨의 노래를 텐트롯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만이 가진 웅장한 트롯, 부드러운 성악이기 때문입니다. 텐은 라틴어로 붙잡다, 소리를 붙잡다, 고음 가수를 테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장르를 텐트롯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새로운 신조어는 만들고 불려지면 고유 명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중씨의 성악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국적인 꺾기가 겸비되어 있고 편안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고 뱉을 때 청자와 같이 호흡을 합니다.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앨범의 곡, 각자의 민족들이 불려지는 고급 유행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앨범 중에 우리나라의 곡, 우리나라의 곡,
그 하득규님의 풍경이 있습니다. 30자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렇게 한 곡에 6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될 때마다 내 머리에 여러 가지 영상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고향, 엄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할머니, 언니, 오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후 현재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세 번째는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모습이 노래 따라 나 또한 머리에 반복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과거, 현재와 연결된 나의 모습, 연관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 아름다운 풍경이 되지 않겠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 풍경 무슨 의미일까? 화도와 같은 가사말을 되새김질하면 항상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답해 봅니다. 저는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스페인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노래해야 가사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사 전달을 잘하는 가수가 불러야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호중씨의 클래식 노래, 가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느낌으로 바다를, 그리고 애타는 사랑을 느끼고 불꽃 같은 사랑, 미련,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함성을 떠올립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가곡을 좀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2020년 키워드는 코로나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호중씨의 노래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깊게 빼고 내는 노래 소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10만 아리스들과 같이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신축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를 공부했지만 신축년에 큰 역사적인 재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 병자호란, 신유재란, 을미사변, 갑자사화 등 60갑자로 명명되는 외세침범, 내란, 외란이 신축년에 도드라지게 있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축년은 그렇기에 한국에 좋은 운이 있는 해가 될 것이고, 코로나는 기필코 박멸될 것입니다. 더불어 김호중이 파바로티의 트바로티가 아니라 그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 펜트로스로 부상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리스님들도 힘든 시기 잘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2021 신축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